인천시 행정부시장님이신 전성수 부시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아주실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신 전경희 님이십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신 국미애 님이십니다. 트라이 경영연구소 소장이신 지기철 님이십니다. 중부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장이신 홍석원 님이십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일자리지원센터장이신 강구현 님이십니다. 인천 남동산업단지 새로 일하기 센터장이신 김지연 님이십니다. 벤지은행 대표이신 최환님이십니다. 그럼 전성수 행정부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말 저는 오늘 우리 청년 또 여성 또 그렇게 해서 일자리 그리고 규제개혁 토론회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봐도 우리 정경희 우리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장님 이런 정말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봐도 오늘 이와 같은 뜻깊은 토론회에 우리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토론자분들 거듭거듭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유정국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오늘 토론회 하시는 우리 또 청년 또 여성 또 경력단절 여성 등등 해서 약 8일간에 걸쳐서 그때 일자리 영어로 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통 그때 희망 토크 콘서트를 사실은 8번 또 시즌을 열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우리 시도 그렇고 아마 정부도 아마 지금 우리 시대에서 아마 최고의 하두는 사실은 일자리일 것이고요. 그 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풀어야 될 함께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과연 공공 부분이 먼저인가 또는 민간 투자 활성화가 먼저인가 저는 사실은 어느 게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서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가져야 될 저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사실은 오늘 어찌 생각하면은 보통 많이 말씀들을 하는 사안들이 돈 들이지 않고 사실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안들은 역시 우리 실제로 이 수요자인 우리 청년과 우리 여성들이 실제로 그런 구직 활동을 할 때 다른 어떤 그런 애로 사안들은 없는 건지 또는 어떤 규제의 어떤 그런 걸림돌은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해소해 주는 것 그런 일들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오늘 토론회가 정말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안인데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소중히 귀담아 또 듣고 또 거기에서 마련하신 어떤 그런 방안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또 다시 실질적으로 그런 수요자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욱더 정교하게 그리고 또 섬세하게 또 수요자 입장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게 또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오늘 이런 토론에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또 아마 오늘 한 분 한 분 제가 그전에 뵌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사실은 있는데 하여튼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천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책 추진 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성가족부 여성새로 일하기 센터 성과운영비 지급기준 등급 신청에서도 지역 내 8개 센터 모두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유일한 곳이 바로 인천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인천의 실업률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인천의 실업률은 지난 6월 부산 5.0%에 이어 4.4%, 7월에는 부산 4.4%, 서울 4.2%에 이어 4.1%로 실업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계속 인천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증인 셈이다. 인천은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실업률이 높게 나타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진 도시다. 인천 지역의 임금 근로자 비율은 81.2%로 전국 평균인 74.6%에 비해 월등히 높고, 비정규직의 비율은 30.2%로 전국 평균 24.7%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 사실을 보면 인천은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먹고 살 수 없다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 해고 등으로 인해 수시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구직자 비율도 높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실업률이 높은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인천의 고용률은 62%로 전국 평균 61.5%보다 높게 나타났다. 7대 도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는데 성별로 보면 남성이 73.7%, 여성이 50.7%였다. 이는 남성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0.4%포인트 높아졌지만 여성은 1.8%포인트 하락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는 성장 잠재력을 낮추는 요인으로서 경제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된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인천의 현실을 타파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씩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인천의 실업률을 높이는 것 중 하나가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가장 문제가 심하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의 실업률이다. 현재 인천의 청년 실업률은 11.5%. 인천의 공기업에서는 현재 내년에 의무적으로 청년을 고용해야 하는 비율 5%에 훨씬 미달된 3%를 가까스로 맞추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인천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실업률을 낮춰 시민들의 일자리 안정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 첫 번째 과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자. 이곳은 인천을 대표하는 대학인 인천대학교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고용정책 인지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대부분의 학생의 가장 큰 고민이 진로와 취업에 대한 것이었고 능력보다 학벌 위주의 채용 관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학업과 함께 병행하는 인턴십 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진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70%가 넘는 관심을 보였다. 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자. 학부 전공 수업이 없는 방학 중에 돈을 같이 벌 수 있으면서 아니면 자기 전공과 관련된 직무나 아니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두 가지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4학년이 되어서야 조금씩 알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거를 한데 모아서 좀 정보를 공유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미스매치라는 게 그 전공과 관련된 그 선택의 폭이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뭐 이런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에서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창업 지원을 하고 있다.
취업보다 스스로의 특기와 재능을 살려 다양한 아이디어로 승부를 하려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일까? 강화 청년몰은 정책 지원으로 건실한 청년 창업 케이스로 손꼽히고 있는 곳이다. 중앙시장에 위치한 곳으로 다양한 꿈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 시장 경제도 살리고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곳의 청년들에게 청년몰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물어봤다. 아무래도 혼자 처음 창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 내는 것부터 위생교육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려웠는데 아무래도 사업단, 이제 청년몰 사업단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업단의 도움을 받아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수월하게 그리고 이제 경험이 있는 이제 저희 사업단에 뭐 팀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알려주다 보니까 실수 없이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청년 창업들에서 우리 지자체 관계자분들이나 아니면 정부 관계자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좀 더 크게 쓰는 제도적인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었을 때 이제 뭐 수수료, 카드 수수료나 그런 부분은 이제 영세 사업자들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도와준다면은 보다 이제 더 크게 청년 창업이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정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 여성 일자리 애로기사 토론회는 일자리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규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담당 부서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인천광역시가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행정부시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처럼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이 토론회가 진행된 걸 알고 있고요. 시민들에게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토론회를 준비된 것이야. 청년 여성 일자리 바로 애로 개선에 대한 토론회는 오늘 토론에 굉장히 의미가 남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전에 청년 영상을 이제 보셨습니다. 청년 영상을 보셨는데 주기철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힘쓰는 지역이 있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계속적으로 그 잡콩푸드시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자리 그러면은 일자리를 생각하게 된 동기가 IMF 체원하면서 일자리 창출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냥 창업적으로 계속 몰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기술력보다는 먹고 살기 위한 창업을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계형 창업을 유지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형 창업이 68%, 70% 가까이 임박합니다. 지금도 조금 아쉬운 부분 하나가 나중에 규제개혁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그 인천대 학생들이 하는 얘기 그런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청년 상인들 강화해서 청년 상인한테 다 기술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인천을 특화하는 것보다는 전부 다 생계형 창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어떻게 좀 문제로 가야 될 건지 인천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항공 정비 산업이라든가 관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기철 수장님께서는 생계형 창업이나 이런 것보다도 청년들의 일자리, 그 다음에 인천이 특화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런 부분, 청년 창업이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더 해보자는 말씀이었고요. 티안 빈지은행 대표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 최고의 환원미소라는 사회적 교육을 위해 한 6년간 운영하고 있는 최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창업을 했는데요. 사실 대학교 졸업을 한 이후에 창업을 했는데 실제로 빨리 엄청 좋은 빚이 있을 줄 알고 저는 창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단계가 필요하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빈집은행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이런 걸 노릴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지만
인천에는 많은 빈집들이 있거든요. 그 빈집들을 좀 활용을 한다면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월세 부분을 조금만 더 감면해 줄 수 있다면 좀 더 안정된 성공 창업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강남에서 250 받아서 서울역 앞에서 70만 원 월세를 내는 것과 인천에서 150만 원 월급을 받으면서 만약에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이 정도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런 점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인천에서 창업을 좀 해서 청년 창업 중에서 좀 꽤 오래 한 편인데요. 정말 좋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부심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원 프로그램은 너무 좋으나 근데 사실 생태계는 참 아직까지는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업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6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보 창업이 아닌 청년 창업 기업을 하게 되면 이제 물건을 팔다가 나중에는 이제 나라장터라는 장터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하다 보면 저희가 청년 창업인데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이 실적을 요구하거나 이때까지 어떤 뭘 해봤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저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청년 창업인데 처음부터 그런 걸 너무 많이 요구하길래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고 그 친구들한테도 좀 맞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조금 더 있다면 인천에서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환 대표께서는 지금 국가가 시행하는 그 중에서도 인천은 지원 프로그램이 워낙 굉장히 잘 돼 있으나 청년들이 좀 디딤돌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 의견을 듣고요. 다음 이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내용을 듣고 다른 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실직 상태가 길다.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그래서 찾은 곳이 여성 일자리 창출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인천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다. 언제나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을 추천해주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추천한 여성들이 취업에 성공한 기업 레드런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레드런은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로 근로자 수가 20여 명인 기업이다. 국내 여성들은 물론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저희 회사는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보시다시피 화장품 용기를 이쁜 화장품 용기들이 많이 있죠. 여성들 그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놓고요. 하다가 손 닦는 거라든가 그 에어 나오는 거라든가 그 화장실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역시 외국인들이 사실상 여기 와서 놀랍니다. 그런 분들을 채용하기는 힘든데 이 센터에서 일단 알선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역시 여기 오셔가지고 근무를 하는데 역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환경 깨끗하고. 인천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 상담, 직업 교육 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 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을 찾은 여성들에게 취업을 함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물어봤다. 엄마가 열심히 돈을 벌고 있기는 하나 그 비용이 고스란히 그 아이들의 교육비로 그 아이들의 시간을 어떻게든 누군가의 돌봄 아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게 하려면 교육기관에 또다시 맡겨야 하는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번 것이 정말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제대로 쓸 수 있는가를 봤을 때는 어떻게 비현실적인 상황이 맞춰지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지역사회에서 그 배움의 기회가 참 많이 열려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 그 인성코치를 배우면서 정말 이렇게 좋은 교육들이 주변에 많이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이거 다 공짜고 무료인 교육인데 내가 왜 그동안 몰랐을까? 이렇게 내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내가 집안에서만 있었는데 혹은 우리 아이들은 어떻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조금은 떨쳐버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나아오시고 다른 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어울리면서 스스로의 자신감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력단절 여성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을 살려서 일하기를 원하지만 기업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에 막혀 원하는 일이 아닌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기가 대부분. 이에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곳이 바로 부평 새로 일하기 센터다. 이곳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앞으로 나아간 여성을 만나 여성으로서 창업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자. 이곳은 여성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한 명의 여성 CEO가 있는 곳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 또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최적의 창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박미영 대표가 바로 창업으로 성공한 여성이다. 네,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냥 육아휴직을 쓰고 복직을 했는데 4개월 만에 퇴사를 그냥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애들만 키우면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니까 둘이 같이 벌다가 한 명이 그만두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제가 일을 다시 해야겠다는 결심도 이제 컸죠. 솔직히 이거 인테리어 하면서 한 달 정도를 이제 했는데 발 뻗고 편히 잡은 적이 없거든요. 마음이 이제 편하지가 않은 거죠.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걸 내가 또 이제 잘 안 돼서 접게 될 경우에 이제 그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한 거면은 괜찮은데 어느 정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빚더미 안게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에 이제 조금 걱정은 됐었거든요. 취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취업 자리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받을 수 있는 페이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많이 벌어봤자 알바 수준인 거죠, 그냥. 뭐 아침부터 뭐 9시에 출근해서 솔직히 5시에 딱 뭐 6시에 퇴근하는 그런 직업이 없어요. 그쪽으로 또 이제 창업을 하면 지원되는 게 100만 원을 또 지원을 받더라고요. 창업 성공 패키지라는 그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임무를 완수했다는 그 과정에서 1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꼭 그게 좀 도움이 많이 좀 됐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영상 잘 봤죠? 국민이 이 영상 보시고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국미라고 합니다. 영상 그 사전에 인천시에서 보내주셔서 좀 보고 왔는데요. 경력단절 여성들이 뭐 본인이 이제 스스로 원해서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여기 우리 나왔던 키즈방 그 대표님도 아이 둘 연년생으로 나면 사실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경력단절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인천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하나는 일단 그 예전에 비해서 사실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많이 쓰고, 또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생각도 못했던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도가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저는 이제 행정적으로 개입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에도 이제 관련된 건의를 하고 있지만 저희 재단에서 올해 이제 서울시 경력단절 여성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내가 다녔던 회사에 육아휴직 제도가 있었다. 그런데 실제 사용하기 좋았다. 그러니까 사용하기 어렵지 않았다고 대답한 여성은 3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70% 정도는 제도는 있지만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거죠. 인천시도 저는 그렇게 크게 다른 상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제도가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저는 그런 사업장에 어떻게 행정력을 가지고 개입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이 직업의식이 낮아서 일어나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지만 지자체 단위에서 그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저는 그 가능한 행정력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도역에서는 좋나, 얼마만큼 우리가 그거를 잘 사용할 수 하겠냐, 이런 행정력에 대한 개입이 인천시에서는 필요하다. 두 번째는 평가 지표와 있지만 그거는 일자리 개수와 창업 개수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평가가 되어야 되는 게 위지율이 얼마큼 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옮겨져야 된다. 초점이. 그다음에 세 번째, 경력 단절을 안 되게 하는 예방이 필요한데 상위법이나 아니면 조례에 있지만 그걸 얼마만큼 우리가 잘 시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김지연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남동 3단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장 김지연입니다. 저희 이 새로 일하기 센터가 지금 구미애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과라는, 이 평가라는 굴레에서 조금 더 벗어나야지 지금과 같은 그런 서비스보다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말 그 어려운, 제 입으로 이거를 말해도 될까 했는데 서울시에 오셔서 말을 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청년 여성들도 나와 있고 또 많은 경력단절 여성들도 나와 계신 것 같은데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 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일센터의 전반적인 그 서비스 현황과 또 앞으로 저희가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초대 말씀드린 하신 거와 같이 이제는 경력단절, 저희 진짜 밥 그릇이 없어져도 경력단절이 되기 그 전에 이 경력단절이 되지 않기 위한 사업을 저희가 올해부터 아주 소소하지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대상으로 지금 말할 기회가 지금 끝난 건지는 모르겠으나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연 센터장님께서는 구미애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세 가지 부분에서 공감하셨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인천시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좀 이따 시간이 되시면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을 조금 얘기해 주셨다는 말씀이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영상을 좀 볼까요? 인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좋은 기업을 인천에 유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이러한 규제를 개혁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유윤기 컨설팅 감사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자.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개발계획 변경 서류를 관보를 한번 변경된 16차례나 변경된 것을 살펴본 결과 경관 녹지 해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0년 동안 여기가 폐기물 처리 시설로 방치되어 있던 토지를 공장 유치라는 이 30여 개 공장 유치로 거듭 태어나는 토지가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줄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또 책임을 면책을 시켜주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인천을 발전시키는 데 손을 합심해서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의 빈집을 활용해 창업을 해서 성공한 곳이 있다. 빈집은행이 바로 그곳이다. 빈집을 활용해 집수리 기술을 연마하는 곳으로 재탄생한 빈집은행. 이곳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모든 많은 사람들의 꿈이 자기의 집을 가지고 자기가 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역시 또 집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하고 있는 동료들 또한 집이 너무나도 필요했고 어떤 일을 하기엔 집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역을 좀 많이 돌아봤더니 빈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빈집을 내가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걸 하게 됐습니다. 지원 사업은 많으나 일은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나라장터에 입찰을 들어갈 때 실적을 과하게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사실 청년 창업이 자본금 많이 갖추고 실적 갖추고 이렇게 하기는 불가능하다 보니 이런 걸 좀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면 더욱더 좀 안정적인 창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구청에서는 사실 그 빈집에 대한 조례가 전국에서 좀 가장 좀 우수한 곳이고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지자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많은 활동들을 보고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사업은 지역산업,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용현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현동에서 많은 친구들이 좀 같이 저랑 행복하게 좀 잘 살고 웃고 아이도 놓고 잘 지내는 그런 모습을 꿈꿉니다. 마지막 영상까지 다 보셨습니다. 이번 마지막 토론은요, 그 마지막 영상에서만 본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을 좀 다 보시고 두 분께서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강규환 센터장님, 이번 영상 첫 번째, 두 번째 보시고 이제 하실 말씀 굉장히 많지 않으신가요? 저는 인천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일자리 센터 강부장입니다. 저희는 작년 10월 달에 3개 기관이 통합이 돼서 오늘 거론이 되고 있는 여성, 청년을 포함한 창업, 그다음에 일자리에 관련된 업무를委託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단과 일자리지원단에서 보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의 기조인 창업과 일자리 알선을 통한 도모를 위해서 저희도 기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관 중심의 일자리 센터를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상 이제 여러 부처와 여러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일자리 알선 센터를 운영을 많이 하고 있을 건데 좀 더 관이 중심이 돼서 하는 일자리 센터는 지역의 전략 산업과 그다음에 정책에 맞는 그런 일자리 알선 센터로서 좀 자리를 매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패도 하나의 경험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는 그런 사회가 돼서 좀 더 좋은 아이디어와 아이템이 있는 청년들의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로를 좀 만드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규환 센터장님께서 좀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첫 번째 영상에서 보면은 이제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인천대학교에 있는 학생이 얘기한 부분이 오프라인 상에서는 11월 달에 이제 구월동 쪽에 개소하신다는 말씀과 온라인 상으로 각각의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칭을 갖다가 빠른 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앱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 일자리에 대한 게 통합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하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120인가요? 거기다 전화를 하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뭐 하루 이틀 정도 걸려서 연결을 해주시는 게 있는데 제가 찾는 일을 갖다가 딱 맞게 맞춤형으로 해주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좀 더 제공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보자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저기 홍성훈 과장님 여태까지 이거 계속 들으시면서 고민 많이 하셨죠? 어떤 답변을 하셔야 될지. 정부지방 고용노동청 지역임나 과장입니다. 이 동영상 3편을 보고 참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이 지자체나 정부가 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이렇게 홍보가 어렵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 혜택을 못 보고 이렇게 참여를 못 한다는 게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도 중에서 내가 참여 요건이 안 돼가지고 참여를 못하면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뭐 요건을 낮춰달라든가 뭐 상향해달라 이런 요구가 아니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제도 시행이라는 것이 뭐 시행된 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꽤 오래됐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방학 중에 돈을 벌면서 아니면 뭐 자기 전공과 관련된 직무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제 인천 대학생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유사한 게 그 IPP라는 제도가 있어요. 장기 현장 실습 제도라고. 이게 처음에 그 천안에 있는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시작돼가지고 이게 사업 효과가 좋아서 지금은 전국의 32개 대학교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IPP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IPP 기업 연계 장기 현장 실습이라고 하는 그 한 형태가 있고 이거는 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간입니다. 이거는 아까 방학 중인데 방학 중에는 안 되고 전공이기 때문에 방학 중에는 그 전공 보충 수업을 해야 됩니다. 방학 중에는 안 되고 한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하고 이거는 기업에서 한 90만 원, 학교에서 40만 원도 이렇게 돈을 받아요. 그래서 참여하면 학생이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 있고요. IPP 일학습 병행제라고 이것도 새로 이제 그 유형의 수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4학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학습 근로자 1년에서 1년 5개월 정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거 참여하게 되면 학습 근로자라 해서 4대 보험 자금제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거의 준 근로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지금 인천 관내에서는 인천대학교 인하대학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정보 한 군데 모아서 공유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도 첫 번째 뭐 전국의 이제 대학 일자리 지원 센터라고 전국 대학의 61개 대학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어요. 이것도 국가에서 지원해줘가지고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인천대학교 인하대학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본인들이 아마 잘 검색해서 보시면 그 자신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적합하고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를 하실 수 있어요. 홍성호 과장님이 이제 말씀해주신 주요 요지는 국가정보하고 우리 인천시가 약간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아마 그 첫 번째 영상에서 이제 인천대학교에 있는 대학생들이 사실은 미스매치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ITP라는 그런 구조에 있는 사업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전공에 있는 이제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일자리가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아마 인천대 학생은 좀 요구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학 일자리 지원센터에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학 일자리 지원센터에 대한 그런 데는 아마 대학생들은 거의 다 아는데요. 그 외에 청년들은 사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그 시스템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청년 오픈앱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다른 공부를 하다가 그 일자리를 찾으러 갈 때는 본인이 그것도 해당이 또 안 되니까 거기서 또 제외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첫 번째 영상에서는 뭐 미스매치나 이런 것들은 지금 뭐 강규현 센터장님이든 뭐 인천시의 관련 공무원분들이든 고용노동부가 고민하신 그런 부분들로 조금 더 잘 만들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본 게 뭐냐면 이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아까 영상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 수수료를 갖다가 정말 이 스타트업 기업들, 청년 기업들한테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도 이 카드 수수료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업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아니면 청년 스타트 기업들을 위해서 카드 수수료 부분을 인천시만 어떻게 좀 더 제한을 해서 좀 더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전에 다 못한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11월 달에 지금 이제 센터가 인천에서 이제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센터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저는 구성됐으면 싶은 센터의 형태는 일반 건물이 아니고 좀 창의적인, 예를 들면 이제 그 컨테이너 큐브 형식으로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이 와서 여기서 마음껏 놀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러면서 다른 데 없는 인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 일반 지금 현재 인천에는 뭐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시니어 교육센터라든지 1인 창조센터라든지 서울센터 여러 개 많은데, 그런 형태를 하나에 뭉친 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그냥 와서 노는 그런 공간.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나는 뭘 만들고 두들기고 뭐 항공산업이든 배우링이든 뭘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디지털 대작관 같은 데 가면은 거기는 목공, 다음에 그 용접, 모든 것들이 무료로 그냥 다 내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그리고 스피커도 만들고 싶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든 시설을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안전교육을 내가 이수하고 난 다음에 내 나름대로 시간을 약속을 해서 가서 2시간, 3시간 만들어서 보고, 그러다 보면은 연결되는데, 결론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취업이든 창업이 가능성이 더 열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좀 더, 청년들이 좀 더 가능성을 열고 있는, 인천에 오면은 무언가 될 수 있고 창의적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거듭났으면 싶은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그 청년들이 창의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달에 개소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 직업 상담사분들이 3분이 상주하시면서 일자리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그다음에 부합된 그 각종 행사,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그 컨설팅 위주의 그 공간이 그걸 통해 저희가 인천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한 27평 정도 되는 공간을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청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이제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공간은 저희 유유기지라고 이제 공식화된 명칭이 생겼는데요. 10월 중순에 저희 그 제물포에 있는 JST 스마트타운의 15층에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고 개소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와서 많은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놀면서 아이디어를 발굴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일자리 지원단에서 열심히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원래 구용현 140 동사무소 건물을 이제 위탁을 아직까지 받은 건 아니고 거기에서 거점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천시에 제가 사실은 좀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실 그 대한민국에 지금 100만 채가 이제 빈집으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인천에 있는 빈집은 도대체 몇 채인지, 그리고 이 빈집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인지, 저희는 원래 사실 빈집의 주인들을 찾아가서 건축물 대장을 떼가지고 그 주인들 찾아가지고 이 집을 그냥 방치할 거면 저희가 고칠 테니 그 기간 고치는 비용만큼은 좀 무상으로 좀 쓰게 해달라가 저희 빈집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그 시스템이거든요. 사실
인천 분이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타 지역 분들이 너무 많이 빈집들을, 인천의 빈집들을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빈집들에 대해서 방치하게 되고 수리해서 이 인천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개발할 때 좀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으셔서 사실 저희가 만약에 진짜 그 인천에 대한 빈집의 정확한 수요랑 그리고 이 빈집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이 좀 이렇게 타 지역이라도 좀 알게 된다면 저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청년들이 만약에 이 빈집들을 좀 자산화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영국 사례 같은 경우는 신탁을 이용해가지고 좀 더 그 공동체가 좀 발전해서 좀 더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꿈꾸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 이런 여성들을 위해서 바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바로 와서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훈련이라든가 다양한 취업 효능감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방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경력단절 여성이 되기 전에 경단을 예방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올해부터 일가정 양립을 그러면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지원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또 고용노동부에 아주 작은 예산을 받아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더 이상 경력단절이 되기 전에 일과 가정생활을 마음 놓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기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찾아가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설명회, 토론회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작은 걸음이지만 내딛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성들이 경력단절이 돼서 아무리 그 학벌이 좋고 그래도 일단 경력단절이 돼서 40세 이후 사회에 나오게 되면 여성들한테 주어지는 일자리의 한계가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슬프지만 일자리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기 전에 경당 20대, 30대에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돼야지 40대, 50대, 60대까지도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도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홍보는 끝이 없는 것 같고 특히 여성들은 이 청년들과 또 다르게 웹상에서 주어지는 정보에도 많이 최근에 노출이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 주어지는 정보를 훨씬 더 이제 편하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제가 경력단절 여성 연구하면서 이 여성인력개발기관 이용한 여성들 만나가지고 거기도 직업교육 받는 여성들을 만나서 이 기관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오셨냐 다들 모르던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말씀이 마을버스에서 봤다고 말씀을 하세요. 마을버스 광고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게 생활의 곳곳에 이런 오프라인 광고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서울시에서는 사실 그런 차원에서 여성 일자리만이 아니라 뭐 사회적 경제도 그렇고 사실 일자리 정책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서울 지하철 그 열차 칸 내부를 일자리 열차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어떤 칸에 타면 다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홍보가 돼 있는 거고 어떤 칸에 타면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가 돼 있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일자리 열차도 운행하고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민들이 그러니까 편하게 정보를 접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같이 좀 공유하고 싶었고요. 그 일자리 창출에서 인천시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저희도 그 일자리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되게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다가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면 지역 주민들 이렇게 사업을 하지 말고 그걸 국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대로 다 국가 사업으로 최대한 홍보하고 해서 지역 주민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국가에서 하는 그 사업의 설계 대상이나 수요 대상이나 빠진 그 지역 주민 대상으로 좀 그런 걸 발굴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기재기업 팀, 법무팀이죠. 법무담당관실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자리에 대한 접근이 사실 힘들어요. 일자리를 만드는 담당 부서에서도 너무 고민이 많은데 규제개혁을 해야 되고 이거를 갖다가 개선하는 이런 부서에서 이런 일자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박수를 한번 쳐드릴까요? 오늘 이번 자리에서 저희가 인천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감동을 받았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오늘 시간이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